2024년 11월 7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시 9분이고요. 작성은 3시 7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의 변화가 좀 있을 거죠. 그 가격은 3시 기준으로 좀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하루 종일 나왔던 게 어, 미국 대선이 아마 결과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이슈가 지속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시장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장 전에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는데 10시를 기점으로 개인들은 매도가 진행이 되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 혹은 매도폭 축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은 매도폭을 축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 현재는 매수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선이 이렇게 나와 있다가 이 지지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10시 이후로 매도가 좀 이어지다가 10시 이후부터 매수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던 주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다음으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외국인의 매도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꼬리를 좀 달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735포인트 부근이 지지선이었는데 반등이 그 전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죠.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게 사실은 조선주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그 폭이 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낮은 종목이 현대힘스였고요. 근데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 아침부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일론 머스크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없습니다만 그 외에 스페이스X라든가 혹은 뭐 AIX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반면에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등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에서도 역시 친환경 관련주였던 썬런, 퍼스트 솔라, 솔라에치 테크놀로지가 약세를 좀 보였고 이 내용은 다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그 전에도 트럼프가 전통 에너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통 에너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않았고 친환경 관련된 어, 종목들은 크게 올랐다라는 거를 확인을 좀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꾸준하게 매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매도를 하고 손실폭이 크지 않으면 매도를 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반등이 나올 때 확인을 좀 하는 측면으로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위산업 및 전쟁 및 테러 관련주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방비 지출을 큰 폭으로 늘릴 요인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및 전쟁 및 테러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NH투자증권에서는 2025년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침투율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한국 K-뷰티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인그로드랩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 회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콜마홀딩스는 헤지펀드로 알고 행동주의 펀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비중을 늘렸죠. 그러다 보니까 콜마홀딩스가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미국 확인을 좀 해보고 갈게요. 뭐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메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미디어와 메타는 뭐 경쟁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는 1위를 확실하게 탈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미국에서 공장이 있는 완성차 업체들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 외에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올라간 거죠. 한때 한 20% 넘게 올라가다가 좀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뭐 14%로 마감이 되었고, 나머지 중국 전기차라든가 혹은 그 외에 전기차 관련주들은 약세를 좀 보였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적이 제대로 나올지 잠정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악재가 지속적으로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암호화폐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다 보니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주가 트럼프에 좀 어, 대, 어, 돈을 좀 갖다 댄 것 같아요. 대선 자금을 좀 갖다 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 역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항공이나 크루즈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전통에너지 사실은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전통에너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건 없습니다. 거의 뭐 그나마 슐럼버그 같은 경우는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나머지는 뭐 1%에서 2%가 대부분 상승하는 걸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10%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많이 있죠. 그 외에 거래량 상위 종목 보게 되면 뭐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것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썬런이라든가 뭐 넥스트라 에너지, 그다음에 인페이즈 에너지, 퍼스트 솔라 이런 종목들은 다 친환경 관련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보다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위주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맞다. 물론 뭐 해리스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가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확인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뭐 그다음에 화장품이 아니죠. 제약 바이오 이런 쪽으로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TNL 바이오펩 같은 경우도 하락을 3% 넘게 하고 있고요. UTI도 역시 하락을 하고 있고 반도체 TSE 하락을 하고 있고요. GC셀은 뭐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3%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건기식이죠. 코스맥스 MBT는요 4.52%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사이토젠 역시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AP위성 같은 경우 항공우주로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빠르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HL만도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일단은 현대차에서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가 조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뭐 그에 대한 이슈 때문인지 혹은 뭐 미리 선반영이 되어 있고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온 것 때문인지 확인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TNR 바이오팹을 보시죠. TNR 바이오. 이거는 지지선이 여기 나와 있었어요. 이 지지선이 한 6,800원인데 이 6,800원 정확히는 한 6,85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6,850원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850원 이탈을 위로 못 올라온다. 내일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UTI. 지금 개별 선물로 휴젤이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마트폰 관련주죠. 스마트폰 관련주인데 지지는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는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애플도 공장이 중국에 있긴 한데 뭐 일단은 중국 거는 다 배제를 해야겠죠. 스마트폰. 그러면 한국이랑 결국은 애플인데 한국에도 관세를 뭐 보편적 관세를 매길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SE는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4만 죄송합니다. 48,000원이죠. 48,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지가 47,000원, 47,000원에서 48,000원이 저항이었다. 이전의 저항, 즉 현재의 지지라고 보셔야 돼요. 현재의 지지. 그래서 47,000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고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이전 고점 부근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격은 53,000원에서 54,000원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 오늘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외에는 뭐 아무런 이슈가 좀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E 다음에 GC셀 GC셀도 비슷해요. 원래는 이 위로 좀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33,000원이 지지선으로 좀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빠르게 올라온다면 33,000원에서 매도하는 방향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GC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슈가 하나가 나왔네요. 미국 관계사 아티바 바이오 테라피틱스와 MSD의 지적 재산권 활용을 위해서 두 글로벌 계약사들이 키메릭 향원 수용체 자연사례 후보물질의 개발 및 상업화를 허가하기 위한 3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랫꼬리를 살짝 단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침부터 나와갖고 일단 단기 급등했다가 시장 조정 받으면서 그냥 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제약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슈 때문에 반짝 떴다가 약세를 좀 보여주는 게 더 옳은 방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코스맥스 MBT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초소형 정제 기술로 중국 건기식 박람회에서 수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타민이나 이런 걸 먹으면 약이 크잖아요. 그걸 초소형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게 만들었다. 그래서 뭐 먹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다. 그걸로 인한 상 받았다 이거겠죠. 마침에 나왔다가 뭐 이슈가 없는데 뭐 아래에서 쫙 잡아 당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3% 넘게 최대 9%까지 하라 그러다가
지금 동시호가인데 1.13% 정도면 누군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면 받아주는지 여부 확인을 해보고 3,400원 부근이 중요한 가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이토젠. 사이토젠 이게 원래 지지가 적어도 여기에서 어느 가격이냐면 이 가격에서는 지지가 나왔어야 돼요. 7,500원. 근데 이탈하게 되면서 조정인 거고요. 지금은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거고 지금은 6,5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 그냥 옆으로 누워 있네요. 아직까지 뭐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면 움직일 텐데 지금은 그냥 한 달 내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기관 쪽에서 조금 신기하네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하면서 흔들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매도가 딱 끝나는 순간이겠죠. 그 다음부터는 흐름 되게 좋아질 것 같은 느낌?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HL만도 한번 볼게요. HL만도는 제가 오늘 매수했다라고 체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지지선 때문입니다. 이 지지선. 여기에서 여기. 이전에 지지 나왔던 곳이죠. 저항됐던 곳이죠.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죠.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중국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캐나다에 있는지 아니면 멕시코에 있는지 중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지. 근데 지금 상황만 보면은 미국 스탈란티스 쪽으로 납품을 많이 해요. 그에 대한 수혜가 아닌가. 그에 대해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보시다시피 39,5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한 뭐 10%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은 거고요. AP위성은 뭐 얘기했듯이 뭐 스페이스 X 이슈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차 저항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여기였는데 이거마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정확하게는 여기까지는 저항이었습니다. 근데 뭐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상한가를 간 거고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상한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중장기적인 목표가는요. 단기 목표가는 일단은 16,800원 잡으시면 돼요. 16,500원부터 16,8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9,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은 되게 좋아요. 시장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반등 나오면서 이중바닥 형성되고 급등이니까 그 흐름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잡아놓은 게 총 3개 정도가 있어요. 제노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콜마홀딩스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제노코와 켄코로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시다시피 뭐 방산과 항공우주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콜마홀딩스는 아까 전에도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을 5% 이상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오늘 급등 후에 지금 뭐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동시호가에서 제노코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노코 먼저 보시죠. 제노코
상마감이네요.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3시가 넘었는데 VI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건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놓은 가격은 이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 19,000원 부근에서는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해야지, 그 가격을 말씀을 드려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한가 간 거 보면은 제노코는 19,000원 안 되면 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캔코아 보시게 되면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이 가격이었거든요. 이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을 지금 돌파를 하게 되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일 같은 경우 1,4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10,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이렇게 보이시죠? 12,100원에서 12,250원 사이가 단기적인 저항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은 저항이에요. 물론 이 가격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냐, 뭐 14,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제노코 같은 경우 제외하고 차라리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노코 같은 경우는 3분기가 흑자 전환되고 4분기가 뭐 3분기 대비 더 좋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라면 캔코아를 차라리 중장기로 끌고 가서 2만 원대까지 그냥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실적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콜마홀딩스. 콜마홀딩스는 오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어제 뉴스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오고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이게 5분봉이거든요. 5분봉인데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량 터지고, 이때 보면 빨간색 있죠?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없고, 거래량 터지고, 지금 횡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누군가 세력이 들어왔다 혹은 형님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비춰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내일 8,150원 돌파 시 매수 타이밍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보기에 12% 4% 7,8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한 4.5% 정도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에 어제였죠. 어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은 신고가 매매, 추세 매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종목을 좀 설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정을 받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은 결국은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로 말씀을 좀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종목들이 많이 안 나온 거예요. 네. 만약에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제 눌렸고 오늘 올라가고 저항 부근을 내일 정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신고가라고 하더라도 이전의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낮아져서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군 위주로 좀 설정을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오전만 하더라도 분위기 되게 안 좋았는데 오후 들어서 그나마 빠르게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종목을 또 어떻게 가져가냐의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제가 나홀로 모투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쵸? 이전에 어떤 사이트에서 그냥 혼자 모토를 한 건데 거기에서 단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텨야 되는데 그 가격을 이탈했다라고 해서 제외가 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중을 더 사야 되는데 못 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외 주식에 대한 단점도 좀 있었어요. 해외 주식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쪽을 좀 바꿨어요. 뭐 미국 주식도 좀 되고, 그다음에 매수 매도를 좀 자유롭게 하고 비중이라 이런 걸 좀 결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바꿔놨는데, 그래서 뭐 미국 쪽으로 보게 되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편입일 있죠. 이렇게 있죠. 한 일주일 정도를 제가 일단은 관리를 좀 해봤는데 ISC는 뭐 실적에 대한 악재 때문에 좀 약세를 보였고요. 뭐 HSP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기준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환율에 대한 이슈도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장점이 뭐냐면 배당 들어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체크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한 종목들을 제가 포트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전략을 좀 적어놓고 손절가, 목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일단은 목표가와 손절가는 예정인 거고요. 그에 따른 흐름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 뭐 어떻게 했다라고 전략을 이렇게 좀 제시를 해 놓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31,000원 부근 지지로 반등 나오면서 일부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 지금 31,700원이었는데 종가는 다행히 33,700원으로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HPSP나 뭐 이런 종목들 이렇게 편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뭐 조선주가 이슈가 좀 됐는데 어떤 현대임스를 보려고 했더니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 차라리 어 ETF를 사자. 그래서 솔 조선 탑3 플러스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포트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투 하는 거에 왜 예전에는 모투를 올리다가 지금은 안 올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좀 변경됐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수정해서 올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링크도 다시 한번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해서요. 어떻게 됐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은 내일까지 흔들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이고 FOMC 회의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0.25%포인트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인하에 100%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신 내년에 4번 정도 원래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4번에서 이제 3번으로 좀 줄었다라는 것도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진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